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어원부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젊은이들은 늘 취업을 하는 거가 원칙이었죠. 창업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었죠. 근데 이제 한 몇십 년,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층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 영원한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정부도 정책적으로 창업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창업을 했을 때 경험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경력을 가진 연배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할 때 이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런 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제 기본 요건은 창업된 지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층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 신청을 했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배가 있는 40, 50, 60 많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는 창업을 한다. 7년이 안 됐다. 그래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세월을 살면서 기업을 그 사이에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도 폐업을 할 수 있었고 법인을 하다가도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가 해드리는 말씀은 이의 신청을 하셔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요번에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 진단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해서 도전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반려된 것을 이의 신청해서 다시 살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사실 증명을 제출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제 맨 처음부터 제출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사이에 사업체를 몇 개를 갖고 계셨나요? 그럼 한 두세 개 되나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 과거의 회사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비가 결정이 됐는데 한 업체는 보니까 한 두세 개 됩니다 했는데 받아보니까 3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증명을 발급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 사실증명 안에는 본인의 기억에 가물가물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친지가 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로 등재된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모든 회사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업기업 확인서의 벽이 높은 이유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창업이라는 걸 처음 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창업기업 확인서 제도를 많은 기업을 이미 했고 폐업했고 참여했고 이런 많은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난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본인은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을 22년을 하다 보니까 50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기업을 냈으니까 그 나이에도 창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바이로 창업을 하는 거는 정말 젊은 층의 창업과 동일하지만 회사를 세웠다 폐업했다 막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나는 폐업을 한 상태에서 새로 창업을 하니까 창업기업 확인서가 가능해, 뭐 이런 이제 본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해갖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행정 규제가 들이대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점을 강조해서 보게 되냐, 과점 주주 여부, 동업종 여부, 이거를 이제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점 주주 여부는 이제, 그리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중소벤처부에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를 신청을 해야지 하고 도전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검토하는 시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확인서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그 신청기업을 창업한 그 시점에 조건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각의 갭이 1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 여부를 볼 때는 내가 이미 법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창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소벤처부에서 볼 때는 이 새로 생긴 법인을 100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있는 법인과 5대5로 보는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먼저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거기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율과 현재 신청 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이 기업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주를 합산을 해서 두 개를 합한 것이 100%가 넘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잔머리를 쓰죠. 특수관계인 가족이나 경제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넣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법에 의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합산을 한다는 사실과 현재 있는 법인과 지금 창업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 비율을 합해서 100%가 넘으면 과점주주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고, 이제 동업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지 3년이, 그러니까 동업종인 경우는 3년이 넘어야 자격이 됩니다. 그러는데 폐업을, 그 동업종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통계청이 제시한 표준분류번호에 의해서 표준분류번호의 세세항이 동일한 걸 표준산업분류 안에 세세 분류가 일치되는 경우에 그게 동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일반인이 그냥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기업과 관련해서는 진단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받고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신청을 하는 신청 절차는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 않는데, 이제 그 진단을 스스로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안 된 이유를 내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창업 신청하는 시점을 내가 신청기업이 창업되는 그 시점이지 신청하는, 그러니까 중소벤처부에 신청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과점주주라는 것은 이제 갖고 있는 법인과 법인의 주식에 합산을 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내 주식과 같이 해석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동업종은 이제 그 표준 분류번호의 세세항이 일치했을 때 동업종으로 해석한다는 점. 그리고 반려가 됐다 그랬을 때 이의 신청했을 때 성공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진단을 요청할 때는 이미 신청했던 창업 기업을 받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업의 스토리를 봤을 때 어떤 회사를 새로 창업을 해서 신청 기업으로 할 것인지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도와드리는 일이지, 이미 신청해서 리젝트된 그 창업 기업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다 뭐 폐업을 한다든가 이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업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전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저의 전문성을 녹여 여러분이 원하는 창업기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